술잔은 거부하고 시에 취하다 김삿갓과 기생의 불멸의 사랑. 하늘을 삿갓 삼아 세상을 떠돌던 천재 시인 김삿갓. 세상을 조롱하던 그의 날 선 시선이 단 한 사람 앞에서 무장해제된다. 바로 뭇 사내들의 마음을 훔쳤지만 단 한 번도 마음을 내주지 않았던 기생홍월. 시로서 유혹하고 마음으로서 사랑했던 두 자유로운 영혼의 파격적인 연애담. 삿갓은 회방꾼, 기로에 나타나다. 조선 팔도의 산과 강이 그의 벗이요 바람과 구름이 그의 길동무인 방랑객이 있었다. 다 해저울이 드러난 누더기 옷에 세상의 온갖 풍파를 다 가려줄 듯한 커다란 삿갓. 행색은 저작거리의 이름 없는 거지와 다름없었으나 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시 한 구절은 때로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부패한 양반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고 때로는 따스한 봄바람이 되어 굶주리고 헐벗은 민초들의 시린 마음을 어루만졌다. 사람들은 그를 김삿갓 혹은 김립이라 불렀다. 그날도 정처 없던 그의 발길은 낙동강이 뱀의 허리처럼 굽이쳐 흐르는 안동의 어느 기루 앞에 멈춰섰다. 기루 안에서는 안동 땅의 실세이자 제 배를 채우는 데는 귀신이고 백성을 돌보는 데는 등신이라는 조참판이 주최하는 호화로운 연회가 한창이었다. 잘 익은 돼지고기 기름 냄새와 여인들의 진한분 냄새, 그리고 권력에 아첨하는 자들의 비굴하고 역겨운 웃음소리가 높은 담장을 넘어 길 위까지 흘러나왔다. 김삿갓은 그 역겨운 혼합물에 코를 찡긋하더니 이내 씩 웃으며 성큼성큼 기루 안으로 들어섰다. 갑작스러운 불청객의 등장에 아첨과 욕망으로 들끓던 연회장의 흥겨운 분위기는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술에 취해 희롱하던 기생의 허리에서 손을 떼고 아부하던 자들은 입을 다물었다. 웬 놈이냐? 내 놈 같은 천한 거지가 어디라고 감히 신성한 연회장에 발을 들여. 술에 취해 얼굴이 돼지간처럼 붉어진 조참판이 불쾌하다는 듯 고함을 쳤다. 김삿갓은 그런 그의 위세를 비웃기라도 하듯 삿갓을 고쳤으며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이 몸은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자리 삼아 온 조선이 내 집이건을 감히 들어오지 못할 곳이 어디 있겠소. 좋은 술과 기름진 안주가 있다기에 줄인 배를 채우고 목을 축이러 왔소이다. 그의 뻔뻔하고 당당한 태도에 조참판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다. 감히 천한 떠돌이가 자신에게 맞서는 것도 모자라 자신의 연애를 업신여기는 듯한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그의 곁에 있던 다른 양반 하나가 김삿갓의 행색과 그 기계를 보고는 그가 보통 내기가 아님을 눈치채고 조참판에게 속삭였다. 대감, 혹 저자는 하늘을 욕하고 세상을 꾸짖는다는 방랑 시인 김삿갓이 아닐는지요? 그 말에 조참판은 분노 대신 교활한 생각을 떠올렸다. 그는 김삿갓을 공개적으로 모욕하여 자신의 문학적 소양이 높음을 과시하고 그의 콧대를 꺾어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싶었다. 내 놈이 정녕 그 이름난 김삿갓이란 말이냐? 좋다 그렇다면 시 한 수로 나의 이 거나한 흥을 도두어 보거라. 그리하면 좋은 술 한 잔을 내릴 것이나 그렇지 못하면 내 놈의 그 방정 맞은 주둥이와 함께 다리뼈를 분질러 놓겠다. 그 순간 장내의 모든 시선이 김삿갓에게로 쏠렸다. 기생들도 악공들도 심지어 다른 양반들까지도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보았다. 김삿갓은 태연하게 술 한 병을 집어 단숨에 반쯤 비우고는 즉석에서 시 한 수를 읊기 시작했다. 하늘에는 둥글고 둥글어 커다란 쟁반과 같고 땅에 사는 삐죽빼죽 날 선북과 같네. 술잔에 저 해와 산을 담아 단숨에 마시니 이야말로 통 큰 사내의 호방한 풍류가 아니겠는가. 그의 시는 호방하고 거침이 없었다. 듣는 이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만드는 기계가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구절에서 그는 조참판을 빤히 쳐다보며 조롱 섞인 미소와 함께 읊었다. 허나 대감 배때기는 항아리 같고 대감 코수염은 달아빠진 붓털 같으니 이야말로 똥배 나온 늙은이의 추한 풍채가 아니겠는가. 시의 마지막 구절이 끝나자마자 장내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고 이내 여기저기서 참지 못한 웃음보가 터져나왔다. 조참판의 얼굴은 시벌게 달아올라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지금까지 연회장의 소란 속에서도 말없이 거문고만 뜯고 있던 한 기생이 김삿갓을 향해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말했다. 시인의 호방한 풍류에 어찌 술 한 잔으로 족하겠습니까? 오늘 밤은 이 홍어리가
시인의 말벗이 되어 밤새도록 술잔을 채워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바로 안동 제1의 기생이자 시와 문장에 능해 웬만한 선비들은 명함도 내밀지 못한다는 홍월이었다. 그녀는 썩은 권력자의 위세 앞에서도 할 말을 하는 김삿갓의 모습과 그의 천재적인 시에 한눈에 반해버린 것이었다. 김삿갓 역시 자신을 알아봐주고 위기에서 구해주기까지 한 홍월의 총명하고 강단 있는 눈빛을 보고는 처음으로 거친 방랑길 위에서 마음 한구석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삿갓은 방랑객과 기루의 붉은 달.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은 그렇게 한바탕 소란과 시, 한수로 시작되고 있었다. 시로 나누는 교감, 마음을 훔친 하룻밤. 조참판과 아첨군 양반들은 분노와 참을 수 없는 모욕감에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렸다. 시끌벅적하던 기류에는 이내 김삿갓과 홍월, 그리고 몇몇 눈치 빠른 기생들만이 남아 고요한 정적이 흘렀다. 홍월은 김삿갓을 자신의 방으로 정중히 안내했다. 그녀의 방은 여느 기생의 방처럼 화려하고 사치스럽지 않았다. 방 안 가득한 것은 값비싼 비단이나 놀이개가 아닌 수많은 서책과 잘 정리된 서예 도구들이었다. 방 안에는 진한 묵향과 함께 그녀의 체향인 듯 은은하고 청아한 난초향이 감돌았다. 제 방이 누추하여 천하의 시인께 큰 누가 되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곳이 누추하다면 내 평생 잠자리는 돼지우리나 다름없었을 것이오. 책의 향과 난초의 향이 이리도 기품 있게 어우러진 방은 내 생전 처음이구려.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술잔을 기울이며 시와 인생, 그리고 썩어빠진 세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홍월은 그저 얼굴만 예쁜 기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의 이치에 통달했고 시를 보는 안목이 탁월했으며 자신의 생각 또한 뚜렷하게 밝힐 줄 아는 여인이었다. 김삿갓이 즉흥적으로 식구를 읊으면 홍월은 막힘없이 그의 화답하는 시를 지어 그의 말문을 막히게 하기도 했다. 그들의 대화는 단순한 문답이 아닌 서로의 영혼을 탐색하고 서로의 깊이를 가늠하는 아슬아슬하고도 짜릿한 유의와도 같았다. 뜬구름 같은 인생,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김삿갓이 자신의 정처 없는 처지를 한탄하듯 읊자 홍월이 매혹적인 미소와 함께 그의 잔에 술을 가득 채우고는 화답했다. 술 한 잔에 만고의 시름을 띄어보내니 달빛 아래 술 취한 그대가 바로 신선이로다. 그녀의 시는 그의 고달픈 방랑을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자유로운 영혼을 예찬하고 있었다. 김삿갓은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이해받고 존중받는 듯한 기분에 취했다. 술 기운이 오르자 두 사람의 시는 점점 더 대담하고 서로를 향한 마음을 감추지 못할 만큼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김삿갓이 붉은 술 기운이 오른 홍월의 도톰한 입술을 훔쳐보며 읊었다. 붉은 연꽃이 밤이슬을 흠뻑 머금었으니 나비가 되어 그 꿀을 마음껏 탐하고 싶구나. 그의 노골적인 유혹에 홍월은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도발적인 시로 응수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삿갓의 귓가에 뜨거운 숨결과 함께 속삭였다. 더 이상의 말은, 더 이상의 시는 필요 없었다. 김삿갓은 그녀의 가녀린 허리를 강하게 끌어안고 뜨겁게 입을 맞추었다. 시로써 서로의 마음과 영혼을 확인한 두 사람의 교감은 자연스럽게 육체의 교감으로 이어졌다. 김삿갓은 평생 수많은 여인을 만나왔지만 이처럼 영혼이 통하고 마음이 떨리는 여인은 처음이었다. 그는 그녀를 단순한 기생이 아닌 동등한 예술가이자 한 명의 온전한 여인으로 대했다. 그의 손길은 거칠거나 급하지 않고 부드러웠으며 그녀의 쾌감을 먼저 살피고 기다려주는 세심함과 존중이 깃들어 있었다. 홍월 역시 수많은 사내들의 수청을 들었지만 이처럼 자신을 존중해주고 아껴주는 사내는 처음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의무감이 아닌 진정한 희열을 느끼며 그의 품에 안겼다. 두 사람의 몸은 밤새도록 서로를 탐했다. 땀으로 젖은 살이 부딪히는 소리와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달뜬 신음소리, 그리고 격정적인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세상의 온갖 편견과 멸시 속에서 외롭게 살아온 두 영혼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위로하며 하나가 되는 하룻밤의 거룩한 제의였다. 동이틀 무렵 잠에서 깬 김삿갓은 자신의 팔을 베고 새근새근 잠든 홍월의 평화로운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는 처음으로 뿌리 내리고 싶다는, 정착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이 여인과 함께라면 지긋지긋한 방랑을 끝내고 평범한 사내로 살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는 이내 씁쓸하게 고개를 저었다. 자신은 조상의 죄를 짊어지고 평생을 떠돌며 속죄해야 하는 몸. 그녀에게 어떤 안락한 행복도 약속해 줄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깨기 전 조용히 옷을 챙겨 입었다. 그리고는 먹을 가라시 한 수를 비단 위에 남기고 조용히 방을 나섰다. 그대의 붉은 마음, 내 푸른 마음에 담았으니 길 위에서 평생 그대를 그리워하리다. 분노한 권력자, 꺾여버린 검은고 줄. 김삿갓이 새벽 안개처럼 홀연히 떠나버린 아침, 홍월은 그가 남긴 시 한 수를 보며 슬픔과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것도 잠시 곧 들이닥친 야만적인 폭력의 끔찍한 일을 겪어야 했다. 간밤에 김삿갓에게 처참하게 망신을 당한 조참판이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아침이 되자마자 술이 덜 깬 상태로 기루로 쳐들어온 것이었다. 그는 홍월이 자신의 허락도 없이 천한 떠돌이와 잠자리를 했다는 사실에 이성을 완전히 잃었다. 이 천한 것. 감히 이 안동의 주인인 나를 앞에 두고 외간 사내와 놀아나. 내년이 정녕 미쳤구나. 조참판은 홍월을 자신의 값비싼 소유물이라 생각했다. 그녀의 빼어난 미모와 재주는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한 장신구에 불과했다. 그런데 그 장신구가 감히 자신의 얼굴에 똥칠을 한 것이다. 그는 다짜고짜 홍월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방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는 발길질을 하며 뺨을 후려쳤다. 홍월의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지만 그녀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도끼 가득한 눈으로 조참판을 쏘아보았다. 저는 나리의 노비가 아닙니다. 제 마음과 제 몸은 온전히 제 것입니다. 내년이 이 와중에도 주둥이를 놀리는구나. 정신을 못 차렸어. 그녀의 당돌한 대답에 더욱 격분한 조참판은 방 한쪽에 놓여있던 검은고를 집어들었다. 그 검은고는 홍월이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으로 자신의 목숨보다 더 아끼는 것이었다. 그는 그 검은고를 홍월의 눈앞에서 무자비하게 기둥에 내리쳐 박살 내버렸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12개의 검은고 줄이 모두 끊어지고 산산조각난 오동나무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것은 마치 홍월의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소리 같았다. 다음에 또 그 떠돌이 놈과 내통하는 날에는 이 검은고가 아니라 내년에 그 고운 손가락을 마디마디 분질러 버릴 것이다. 알겠느냐? 그는 홍월의 얼굴에 침을 뱉고는 기루의 행수에게 앞으로 홍월을 한 발짝도 기루 밖으로 내보내지 말고 골방에 가두라고 엄포를 놓았다. 홍월은 부서진 검은고 조각들을 피 흘리는 손으로 쓸어안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김삿갓과의 하룻밤은 꿈처럼 달콤했지만 현실은 지옥처럼 차갑고 잔인했다. 기생이라는 족쇄, 그리고 권력이라는 폭력은 그녀가 벗어던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한편 안동을 떠나 다음 목적지로 향하던 김삿갓은 길에서 만난 장돌뱅이에게 안동기루의 흉흉한 소문을 전해 들었다. 홍월이 자신 때문에 조참판에게 몹쓸 일을 당했으며 골방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에 그의 가슴에는 뜨거운 분노가 용암처럼 치밀어 올랐다. 그는 평생 권력과 맞서 싸워왔지만 언제나 풍자와 조롱으로 그들을 희롱했을 뿐 누군가를 위해 직접 칼을 들거나 주먹을 쓴 적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만은 달랐다. 홍월은 그의 텅 빈 마음에 들어와 불을 지핀 유일한 여인이었다. 그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발걸음을 돌렸다. 다시 그를 위협하는 지옥 같은 안동으로. 그는 더 이상 방관자가 될 수 없었다. 그녀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평생 지켜온 방랑객의 원칙을 깨뜨릴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의 삿갓 아래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이 번뜩이고 있었다. 담장을 넘는 밀회, 깊어지는 사랑. 그날 이후 홍월은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기루의 가장 깊숙한 골방에 갇힌 채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되었다. 조참판은 매일 밤 그녀를 찾아와 억지로 술을 따르게 하고 때로는 폭력을 휘두르며 그녀의 몸과 마음을 짓밟았다. 홍월은 매일 밤 죽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김삿갓과의 짧았던 만남 영혼이 통했던 그 순간을 추억하며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 굳게 닫힌 그녀의 방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달빛을 등진 검은 그림자 하나가 방 안으로 스며들듯 들어섰다. 홍월은 또 조참판의 수하인 줄 알고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이내 그가 얼굴을 가리고 있던 삿갓을 벗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다시는 보지 못할 줄 알았던 꿈에도 그리던 김삿갓이었다. 시인 어찌하여 다시 이 위험한 곳에. 그대를 이리 시궁창에 두고 어찌 내 마음 편히 길을 떠날 수 있겠소. 그는 어느새 핏기 없이 야윈 홍월의 얼굴을 안타까운 눈으로 쓸어주었다. 홍월은 그의 품에 안겨 그동안 짐승처럼 참아왔던 서러운 눈물을 폭포수처럼 터뜨렸다. 김삿갓은 그날 이후 매일 밤 모두가 잠든 시간을 틈타 기류의 높은 담장을 원숭이처럼 넘어 그녀를 찾아왔다. 두 사람의 미래는 들키는 순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것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애틋하고 뜨거웠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혀로 할아주듯 보듬어주고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시린 마음을 녹였다. 김삿갓은 그녀에게 세상 돌아가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웃음을 되찾게 해주었고 홍월은 그의 시에 영감을 불어넣는 뮤즈가 되어주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위험 속에서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홍월, 나와 함께 떠납시다. 이 더러운 족쇄를 끊고 나와 함께 자유롭게 세상을 떠돕시다. 어느 날 밤 김삿갓은 마침내 그녀에게 함께 떠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홍월은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저었다. 삿갓님, 저는 기적의 이름이 오른 천한 몸입니다. 제가 만약 도망친다 한들 저는 평생 나라에서 쫓기는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합니다. 나리의 자유로운 길에 제가 무거운 족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대를 사겠소. 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내 시와 영혼을 팔아서라도 그대를 이 지옥에서 꺼내주겠소. 나리의 모든 것이라 함은 이 삿갓과 죽장 그리고 달아빠진 누더기 옷뿐이지 않습니까? 홍월이 슬프게 웃으며 말했다. 두 사람은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했다. 이대로 헤어질 수도 그렇다고 함께할 수도 없는 답답하고 암담한 상황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으로 서로의 몸을 썩었다. 절박함과 애틋함이 뒤섞인 사랑이었다. 김삿갓은 그녀의 온몸 구석구석에 자신의 흔적을 새기듯 거칠게 입을 맞추었다. 그의 손길은 어느 때보다 뜨거웠고 움직임은 격정적이었다. 그는 마치 그녀를 자신의 몸 안에 영원히 가두려는 듯 몇 번이고 그녀의 가장 깊고 부드러운 곳을 탐했다. 홍월 역시 그런 그의 마음을 모두 받아들이며 그의 등과 어깨에 손톱 자국이 선명하게 남도록 그를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땀과 눈물 그리고 타액으로 범벅이 된 채 날이 밝아오는 것도 잊고 서로를 탐했다. 이 밤이 지나면 다시는 서로를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두 사람을 더욱 절박하고 뜨겁게 만들었다. 동이 틀 무렵 기진맥진한 채 서로를 끌어안고 누워있던 김삿갓의 뇌리에 번개처럼 한 가지 묘안이 스쳐 지나갔다. 홍월, 방법이 없지는 않소. 돈으로 그대를 살 수 없다면 돈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대를 사면 되지 않겠소? 그의 눈이 삿갓 아래에서 장난기 넘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오직 천하의 풍우나 김삿갓만이 할 수 있는 가장 통쾌하고 대담한 계획이었다. 세상을 향한 마지막 시 한 수. 며칠 뒤 안동고을의 저작거리와 관아 앞에는 흥미로운 방 하나가 나붙었다. 천하제일 시회를 연다는 것이었다. 방랑 시인 김삿갓이 주최하는 이 시회는 신분에 상관없이 노비부터 양반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장원에게는 주최자가 평생 목숨처럼 아꼈다는 전설 속 명필의 벼루와 먹을 상품으로 내건다고 했다. 이 소문은 곧 안동의 모든 문인들의 귀에 들어갔고 특히 자신의 문학적 재능을 과시하고 싶어 안달이 난조 참판의 귀에도 어김없이 들어갔다. 그는 김삿갓이 제 발로 자신에게 복수할 기회를 만들어준 것이라 생각하고 쾌재를 불렀다. 감히 저작거리의 천한 떠돌이 놈이 나를 상대로 시를 노네? 좋다. 내 이번 기회에 저놈의 코를 땅에 쳐박아주고 안동 땅에서 다시는 글자도 못 쓰게 만들어주겠다. 시회가 열리는 날 안동에서 가장 큰 정자인 영호루에는 수많은 구경꾼들과 문인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조참판은 가장 상석에 거만하게 자리를 잡고 앉아 자신이 이 연회의 주인인 양 행세했다. 곧이어 누추한 차림에 김삿갓이 나타나 시회의 시작을 알렸다. 시제는 안동의 풍경입니다. 수많은 선비들이 저마다 솜씨를 뽐냈지만 모두 조참판의 눈치를 보며
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평범하고 상투적인 시를 지을 뿐이었다. 마침내 조참판의 차례가 되자 그는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고는 자신이 밤새 미리 준비해온 시를 낭낭하게 읊기 시작했다. 그의 시는 온갖 화려한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안동의 아름다움을 칭송하고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뛰어난 통치 덕분이라며 공덕을 은근히 자랑하는 내용이었다. 사람들은 그의 권세에 눌려 억지 감탄사를 터뜨리고 박수를 쳐댔다. 마침내 마지막 순서 김삿갓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조참판을 빤히 쳐다보며 조용한 목소리로 시를 읊기 시작했다. 그의 시는 안동의 아름다운 풍경으로 시작하는 듯했다. 낙동강 푸른 물결 굽이쳐 흐르고 학가산 높은 봉우리 뭉게 구름에 잠겼네. 사람들은 그의 평범한 시작에 김삿갓도 별 수 없구나. 하며 실망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시의 다음 구절부터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었다. 강물의 아낙네 빨래 방망이 소리 높으니 밤마다 죄 없는 아녀자 희롱하는 저 돼지 멱다는 소리인가. 학가산 봉우리에 고고히 앉은 저 매의 눈빛은 굶주린 백성들 고열 빨아먹는 저 탐관오리의 눈빛인가. 그의 시는 안동의 풍경을 빗대어 조참판의 온갖 비리와 추악한 행태를 남김없이 폭로하고 조롱하는 내용이었다. 장내는 처음에는 숙연해졌다가 이내 여기저기서 통쾌한 웃음보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조참판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퍼렇게 변했다. 김삿갓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안동의 특산품이 어찌 강고등어와 명품 소주뿐이랴. 밤마다 어린 기생 치마폭에 코박고 제 마누라 으름장에 오줌 지리는 저 참박 나리가. 진짜 백이 안동의 특산품일세. 참판을 발음이 비슷한 참방으로 교묘하게 빗든 그의 신랄한 해악에 장내는 웃음으로 초토화가 되었다. 백성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양반들은 차마 웃지는 못하고 어깨를 들썩였다. 조참판은 그 자리에서 치욕감을 이기지 못하고 피를 토하듯 소리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는 평생 안동 땅에서 고개도 들고 다니지 못할 만큼 처참하고 완벽하게 망신을 당한 것이다. 김삿갓의 시 한수가 천군만마의 칼보다 강한 힘으로 부패한 권력자를 단죄하는 통쾌한 순간이었다. 삿갓 아래의 두 그림자, 길 위에서 찾은 행복. 천하제일 시회 사건 이후 조참판은 안동 땅에서 살아있는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그를 따르던 이들도 하나둘 등을 돌렸다. 그는 더 이상 홍월에게 횡포를 부릴 힘도 명분도 완전히 잃어버렸다. 기루의 행수 역시 더 이상 조참판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게 되자 홍월에게 자유를 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홍월의 기적을 깨끗하게 지워주고 그동안 홍월이 벌었던 돈과 약간의 노잣돈까지 두둑이 챙겨주었다. 홍월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너는 이제 더 이상 기생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내 삶을 살아라. 홍월은 눈물을 흘리며 행수에게 큰 절을 올리고 마침내 지긋지긋했던 기루를 나섰다. 그녀가 향한 곳은 당연히 김삿갓이 기다리고 있는 마을 어귀의 낡은 주막이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자유에 대한 벅찬 기쁨과 미래에 대한 설렘,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고 흔들림 없는 사랑이 가득했다. 김삿갓은 그녀에게 자신의 삿갓을 씌워주었다. 이제부터 이 삿갓이 그대의 하늘이 되어줄 것이오. 비록 세상의 모든 비바람을 완벽히 막아주지는 못하겠지만 그대와 함께 맞을 것이오. 그러니 두려워 마시오. 시인,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요? 정처 없는 것이 나의 길이니 그대가 가는 곳이 곧 나의 길이 될 것이오. 우리가 함께 걷는 그곳이 우리의 집이 될 것이오. 두 사람은 정착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는 안락한 삶을 택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두 사람의 발길이 닿는 곳에서 서로에게 시를 읊어주고 술잔을 기울이며 자유롭게 사랑하며 살기를 원했다. 그날 이후 조선 팔도에는 삿갓을 쓴 두 명의 방랑객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바람처럼 떠돌았다. 누더기를 입었지만 그 누구보다 행복한 얼굴을 한 사내와 그런 그의 곁에서 검은고를 타며 아름다운 시를 읊는 여인의 이야기였다. 두 사람은 때로는 굶주리고 때로는 거친 비바람에 떨었지만 서로가 있었기에 조금도 외롭거나 불행하지 않았다. 그들은 길 위에서, 가난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은 것이다.
돈과 권력의 족쇄를 끊고 오직 사랑과 시로서 하나가 된 두 자유로운 영혼. 김삿갓과 홍월의 사랑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어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 세상을 조롱하던 방랑 시인 김삿갓과 그를 알아본 기생 홍월의 사랑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두 사람은 부와 명예가 아닌 자유와 사랑이라는 가치를 택했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행복은 높은 담장안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함께 길을 떠날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요? 오늘 조선 야담집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양반이 된 한 상인의 충격적인 이야기, 동야회집 속 한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